61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는 76번입니다. 그죠? 76번. 자, 76번에 보시면 수술 전 일반적 간호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도 그냥 촉이 오지 않아? 답은 5번에 그죠? 취미생활 이런 거 왜 물어보겠어? 그죠? 틀렸고. 그러면 1번에 가족의 지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려할 수도 있죠. 가족 중에 보호자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케어하려면 그죠. 그 다음에 2번 과거의 수술 경험 당연히 물어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환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약물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왜? 수술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죠? 수술에 영향을 줄 거니까. 그럼 수술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이때 대표적인 약이 어떤 약이 들어갑니까? 항응고제 이런 거죠. 그죠? 항응고제 또는 스테로이드. 그죠?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 복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항응고제를 복용한다는 말은 출혈의 여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험도가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수술에 대한 환자의 생각, 그리고 알고 있는지 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5번은 관계없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외로 여러분 우리가 수술 전날,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술 전날 저녁에 어떤 간호를 합니까? 라는 거 있었죠. 그럼 수술 전날 저녁에 밤 10시부터 뭐를 시키죠? 금식하죠. 그죠? 밤 10시부터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관장이라는 것도 전날 하겠죠. 왜? 오염을 막기 위해서 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장하겠다. 그 다음에 이때 관장은 여러분 장의 내용물을 비우려고 하는 관장이죠. 그런 관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장의 내용물을 비운다. 배변 관장 또는 다른 말로 청정 관장 또는 다른 말로 청결 관장이라고 했었어요. 이 관장 전날 저녁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날 저녁에 또 뭐 한다? 털 깎죠. 상모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상모는 수술할 부위보다 넓게 상모한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모발과 동일한 방향으로 상모한다는 거, 그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날 저녁에 뭐를 한다? 정맥관 삽입. 자, 정맥관 삽입이라는 말은 그냥 IV 그 라인 잡아둔다는 거죠. 혈관 잡아 확보한다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환자가 금식이니까 수분도 줄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응급 상황일 때 응급 약물도 줄 거고, 그리고 수술 들어갔을 때 마취제 이런 것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수혈 대비해서 확보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정맥관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수술날 됐어요. 그럼 수술날 아침에는 환자 준비 전부 다 하죠. 속옷까지 벗긴다는 거, 그런 거하고 아이디 밴드 채워주고 컨디션 확인하고 다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수술날 수술 들어가기 몇 분 전에 30분 전에 투약을 한다 그랬었죠. 그럼 수술 들어가기 30분 전에 투약을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어떤 약이 쓰인다? 몰핀, 그리고 또 데메롤이란 약이 쓰인다 그랬죠. 그럼 이 두 가지 약은 수술 전에 왜 주는 겁니까? 수술 전에 환자가 긴장하면 마취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약의 효과를 노린 거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약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주면 환자가 긴장감이 늘 부러져서 풀려지니까 릴렉스 되니까 잘못하면 침상에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약을 주고 나서 투약 후에 난간을 올려준다는 거, 정말 중요한 말이죠. 투약 후에 난간을 올려준다는 거, 이거를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정신을 똑바로 안 차려서 실수했어요. 그래서 업무상 과한 실수를 했죠. 환자를 다치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실수를 뭐라고 했다?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했었죠. 주의, 의무, 태만.
정신을 똑바로 주의 집중 안에서 문제를 준 거다라고 했었죠.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는 약 중에서 아트로핀이라는 약도 투여할 때가 있다. 그럼 이 아트로핀이라는 약은 언제 주는 거다? 호흡기, 양리에서 중요하죠. 호흡기 분비물을 억제시킬 때 쓰는 약이 아트로핀이더라. 아트로핀. 그래서 우리가 기관지 내시경 같은 거라든지 또는 위내시경 같은 거 할 때도 분비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트로핀이라는 거를 쓴다는 거. 그래서 분비물 억제하면은 아트로핀 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약은요 맥박도 빨라지게 합니다.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카페인, 아트로핀 이런 거는 맥박수도 빨라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소 마취제로 많이 쓰는 약이 뭡니까? 리도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국소 마취제로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국소 마취제 말고 응급약물로도 쓰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응급약으로 쓰일 때는 이 약이 어떤 효과를 위해서 쓰는 거다? 부정맥 치료제, 그죠? 부정맥 치료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국소 마취제 하면은 전부 다 이름에 뭐가 들어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카인이라는 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리도카인, 프로카인, 코카인, 벤조카인 뭐 이런 거 이름 몰라도 돼. 카인 들어가면 전부 다 국소 마취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도카인도 쓰인다는 거, 수술 전 투약 약물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수술 끝나고 나면 여러분, 환자가 수술 끝나고 났어요. 그럼 수술 끝나고 나면 당분간 시기는 바로 먹지 않죠. 가스가 나오면, 다른 말로 장운동이 회복되면 이제 식사가 들어갈 건데, 바로 식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유, 연, 경, 일 순서로 들어간다 그랬죠. 처음에는 보리차, 그리고 유동식, 그리고 연식, 경식, 그리고 아무거나 일반식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자유, 연, 경, 일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술 끝나고 나서 환자가 갈증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아직 금식해야 될 환자인데, 그럼 갈증을 호소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젖은 꺼즈를, 그죠? 입에다가 데워주기도 하고, 그죠? 입에 물고 있게 하기도 하고, 또는 작은 얼음 조각, 그죠? 얼음 조각 한두 조각을 입에 물고 있게 하는 거, 그죠? 다음 중 수술 끝난 환자가 갈증을 호소한다 이래 말하면 젖은 꺼즈를 입에 물려주거나 아니면 얼음 조각을 입에 물려주거나,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 그 다음에 환자가 수술 끝나고 나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어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앙화이. 아직 완전히 안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직은 무의식 상태와 같이 간주해서요, 앙화이. 그리고 전신 마취하고 나서는 토할 수 있죠. 그래서 고개는 옆으로 해준다는 거, 그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후 환자 침상에는 수술 후 환자 침상, 자 거기에는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금식판 걸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환자가 토할 수 있으니까 고무포 갖다 놓을게요. 하나 깔고 하나 여분으로 갖다 놓을게요. 자, 고무포는 어디쯤에 깔아주면 좋아요? 어깨에서 무릎까지 위치하도록 깔아주는 게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토할 수 있으니까 퍼스펜 하는 곡반이라는 것도 준비해주면 좋겠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수술 끝나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합병증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 후 합병증, 그러면 수술 끝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상처가, 수술한 부위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를 멸균적으로 드레싱을 안 했어. 그러면 상처에 뭐가 생길 수 있다고 오전에 그랬습니까? 상처 감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상처, 감염 또는 제일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술 끝나고 나면 전신 마취했을 때 끝나고 나면 분비물, 가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모기패. 그리고 또 하나가 폐렴이라는 거죠. 모기패와 폐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환자가 아프다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혈액이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고여서 피떡이 진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죠? 혈전성 정맥염. 그래서 혈전성 정맥염 하면 여러분 부동 안 움직여서 보통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멸균적으로 드레싱하는 거 우리 오전에도 언급했었죠. 그 다음에 모기패, 폐렴 이거는 분비물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일찍 일어나라 그랬죠. 그리고 혈전성 정맥염도 안 움직여서 생긴 거니까 일찍 일어나라. 그거를 조기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조기 이상을 실시하는 시기는 이라고 나오면 24시간 안에 하는 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24시간은 어쨌든 간에 수술이란 걸 했는데 쉬어줘야 되죠. 그래서 24시간 지나서 24시간 지나서 그럼 24시간 지나서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일주일 있다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24시간은 지나고 48시간 내에 일어나세요 하는 게 조기 이상이었어.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자세는 어떤 자세가 좋아요? 수술 후에 가장 많이 취하는 반자위 파울럿이 체위가 좋겠고, 그리고 환자 심호, 그리고 기침, 그리고 폐 기능 좀 돌아오게 해야 될까? 폐 기능 돌아오게 하는 병불기 하는 거, 병불기 요런 거.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전체적으로 혈전성 정맥염이 안 생기려면 다리 운동도 좀 해야 되죠. 주로 다리 쪽에 많이 생길 거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해주면 좋았습니까? 운동, 발가락이 아래쪽으로 떨궈지는 족저, 굴곡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할까요? 위로 발등 쪽으로 제껴 올리는 족배 굴곡, 이런 발목 운동도 하라라고 했죠. 혈전성 정맥염 막으려면. 되셨습니까? 자, 이런 것 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봐주십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자, 하나씩 정리하셔서 이제부터 하나씩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다지는 거 연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77번. 자, 77번에 보시면, 우리가 증상 중에서 주관적인 게 있고 객관적인 게 있었죠. 그러면 주관적인 거라는 거는 나만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관찰을 통해서 하는 거는 객관적인 거죠.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낀다는 거는 객관적. 나만이 느끼는 거는 주관적. 의미 구별되시겠죠? 그러면 주관적 자료라는 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나만 느끼는 거가 아니죠. 나만 느끼는 거죠. 근데 5번에 보시면 타인의 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 그거는 누구나가 봐도 똑같이 느끼는 객관적인 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객관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나가 봐도 똑같아. 청색증. 자, 청색증 일어난 거는 누구나가 봐도 다 시퍼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객관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환자가 39도 고열, 39도로 열이 난대요. 그럼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 왜? 39도라 그랬잖아요. 이것만큼 객관적인 게 어딨어? 그죠? 객관적. 그 다음에 또 활력 징후. 가장 대표적인 객관적인 거죠. 바이탈 사인 말입니다. 요것도 객관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발진.
피부에 뻘긋뻘긋하게 뭐가 올라왔대. 그럼 뻘긋뻘긋하게 올라온 거를 보고 아무것도 안 올라왔네 하진 않잖아. 그래서 발진 이런 것도 객관적인 거죠. 그 다음에 기형 이런 거, 기형인 거, 손가락이 4개인데 5개 맞네 하진 않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객관적인 거죠. 그 다음에 황달 이런 것도 객관적인 거가 되겠죠. 객관적인 거. 그러면 얘는요. 환자가 열감을 호소합니다. 열감은 아우 더워 열나 이러는 거죠. 이거는 나만 느끼는 거잖아. 아까 조금 전에 객관적인 거에는 39도 고열이라고 했잖아요. 39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객관적이지만 그냥 열을 느끼는 느낌, 이거는 주관적인 거죠. 나만이 느끼는 거죠. 주관적인 증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증상 하면은 열감, 그 다음에 또 가렵다고 하는 거, 소양감 이런 거 전부 다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에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요, 환자가 호흡이 힘들 때 숨을 못 쉬겠어요 라고 했어. 이것도 주관적. 호흡곤란도 주관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호흡이 힘든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주관적. 그 다음에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 뭐라고 합니까? 심계항진. 이거 주관적인 겁니다. 중요합니다. 심계항진은 주관적인 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날도 덥고 지치고 밥맛도 없죠? 그래도 한 그릇 다 먹는 분 있지? 또 밥맛 있어도 나는 조금만 먹는 분 있지? 그래서 식욕 없다 이런 거는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 식욕부진. 그 다음에 또 아프다는 거 있죠? 그 아프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 속을 들어가 봤나?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도 주관적. 그 다음에 기침 나는 거 주관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속이 울렁울렁 되는 거 주관적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기침과 오심은요,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가 봐도 보여. 막 기침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거기도 하고요. 또 객관적인 거에도 들어갑니다. 일부러 할 수도 있잖아. 나만이 느끼게. 아우 속이 막 울렁울렁대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울렁울렁 되는 모습이 입 모양에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일부러 할 수도 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이 막 하는 기침 있죠. 그런 거는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오심, 기침은 주관적인 거기도 하고 객관적인 거에도 들어간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틀리지 마세요.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거 물어보면. 자,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78번. 자, 환자에게 통목욕을 실시한대요. 통목욕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통목욕을 할 때는 1번에 보시면 욕조에 물을 3분의 2 정도로 물을 채워서 몸이 잠기도록 한다는데 2분의 1 정도가 좋고요. 몸이 잠기면 안 되고 반신욕처럼 하는 거죠. 몸이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반신욕처럼 해야 된다는 거. 잠기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욕조 안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들어가고 나올 때 목욕용 매트나 타올을 안에다가 깔아준다. 맞는 말입니다. 다칠 수 있으니까. 특히 모성간호에서 인부들은 임신 말기에 통목욕을 금지한다 그랬죠. 왜? 무게 중심이 휘청해가지고 다칠 수 있으니까. 그죠? 무게 중심이 변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환자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서 목욕실 문을 안에서 잠그면 안 되겠죠.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바깥에다가 팻말 같은 거 걸어두고 사용 중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에서 잠그는 거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욕조물의 온도는 43에서 46도 43에서 46도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욕조에 머무르는 시간은요 최대 20분이 넘지 않도록 하라 그래 말했어요. 통목욕 할 때 물에서 있는 시간은 20분이 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분이 넘으면 어떤 문제를 주는데요. 혹시나 이 환자가 통목욕 도중에 어지러워할 수 있죠.
통목욕 중에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 어지러움 또는 실신할 수도 있다 그랬죠. 기절할 수도 있어. 그럼 이때 통목욕 하다가 이런 일이 보이는 거는 왜 그런 거죠? 혈압이 떨어져서 그래. 혈압이 떨어져서 왜 따뜻한 물에 있다 보니까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은 빨라지는 쇼크가 온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럼 이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만든 원인은 통에 물인 거예요. 그래서 통에 물을 빼고 그 다음에 뭐를 해줄까요? 환자 다리를 상승시켜 주겠죠. 쇼크 체위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중요합니다. 기본. 그래서 20분 이상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침상 목욕 있죠. 침상 목욕. 우리 통목욕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건데 20분이 넘지 마라 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침상 목욕은 혼자서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침상 목욕은 시간이 어느 정도로 하라 그랬습니까? 5분에서 10분. 5분에서 10분 내로 하라 그랬습니다. 5분에서 10분. 좌욕도 5분에서 10분. 침상 목욕도 5분에서 10분. 그 다음에 코약을 넣고 나서 누워있는 시간도 5분에서 10분. 되셨어요? 5분에서 10분 하면은 침상 목욕 시간, 그 다음에 코약 넣고 누워있는 시간, 일어나면 약이 다 빠져나오니까 코약 넣고 누워있는 시간, 좌욕하는 시간 5분에서 10분이었어요.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열이 날 때 하는 것 중에서 미온수로 스폰지 목욕이 있었죠. 그래서 미온수 스폰지 목욕하면은 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하는 거. 자, 그런데 미온수 스폰지 목욕 또한 마찬가지로요. 얘도 너무 오래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20분에서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최대 30분이에요. 20분에서 30분을 초과하지 말 것. 그럼 이때는 미지근한 물로 닦아줄 때는 왜 초과하면 안 됩니까? 하면은 이때 초과를 하면 오히려 열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 열이 더 올라간다고. 그래서 하지마. 오히려 열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초과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미온수로 닦아주면 열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디는 닦지 마라? 복부는 닦지 마라 그랬어요. 복부는. 왜? 배가 차가워지니까요. 그럼 배앓이 하잖아요. 그래서 복부는 닦지 마라 라고 했었습니다. 닦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자가 닦아주는데 오한을 호소해요. 그러면 오한을 호소한다는 말은 열나서 닦아주는데 오히려 추워하다가 열이 더 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오한을 호소하면 닦아주는 거 중단합니다. 그리고 닦아주더라도 몇 번까지 반복한다? 최대, 그냥 무한정 닦아주면 안 돼요. 최대 3번까지만 반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30분을 초과하지 않는 거 원리는 같아요. 20-30분을 초과하지 마라. 최대 3번까지만 닦아라. 그 말은 오히려 더 닦다가는 열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마지노선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